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용준 기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 상황 정리를 하는데 앞서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났고 조금 전에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자, 안타깝게도 사망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1시간 전인 오늘 오후 3시쯤 이곳에 매몰돼 있던 8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 9시간 만에 건물 잔해와 흙에 깔린 이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는데요. 이 씨가 발견된 곳은 대문 쪽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족들이 집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 씨가 집에서 대문 밖으로 나온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은 현장에서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오열했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6시쯤입니다. 주택 등 5채가 매몰됐는데 이 가운데 3채는 흙에 완전히 매몰됐고 나머지 2채는 파손됐습니다. 산 바로 아래에 있던 주택 주인 1명은 사고 당시 집에 없었고요. 3명은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당시 천둥과 번개와 같은 굉음과 함께 흙이 밀려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해남에선 침수된 주택에서 급류에 휩쓸려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요. 진도군 진도 인근에선 주택 침수를 본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전 9시쯤에 전남 나주시 지석천 남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양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자, 지금 남부 지역에 지금 폭우가 내렸어요. 이 전반적으로 남부 지역에 그런 피해가 많았죠. 앞서 지금 사망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것보다 먼저 새벽 5시쯤에 오늘 전남 해남군에서 6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민 지금 수백 명 발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오늘 11시 기준이니까 오후는 좀 더 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주택 침수, 상가 침수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농경지 침수 피해가 좀 큰데요. 여의도 면적의 한 25배 정도 되는 구역입니다. 자, 지금 그 비 피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들 제보도 좀 잇따르고 있죠? 제보 영상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KBS 제보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계신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선 여기는 그 방안까지 지금 빗물이 가득 차서 집안이 온통 지금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물바다가 된 거를 퍼내려고 양동이로 지금 퍼 담아보지만 역부족이고요. 다음 영상 보시면 여기는 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그 안까지 물이 지금 들어차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차 바퀴에 일부까지 잠겨 있어서 이 차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전북의 한 시장 모습입니다. 물이 지금 종아리까지 찼고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집기들까지 물에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전북 상황 보셨는데 전남 지역과 경남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경남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인데요. 지금 바닷물 색깔이 좀 다릅니다. 바다가 항토색이다. 아이고 짜노 기름이 나온다 또 혼자. 아이고 짜고 혼자. 이제 고마워야 되긴데. 네, 이렇게 푸른 바닷물 대신 흙탕물만 가득하고요. 작년에 저러다가 그냥 이거 금방 막 다리를 묶어 넘겼잖아. 금방 그렇게 생겼는데 또. 광주도 하천이 도로 위까지 넘칠 듯 말 듯한 위태로운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폭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도 있고 특히 이제 산사태 일어나면 인명 피해가 이제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전남 광양 산사태 현장은 근처에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처가 아니라 마을의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한 10여 가구가 있는 마을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단독주택 3채를 짓는 공사를 하는데 경사면을 절개하면서 가깝나요? 거기에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그냥 흙을 이쪽 마을 쪽으로 그냥 이렇게 쌓듯이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토사가 실러 내려오고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집에 화장실을 덮치는 일까지 발생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광양시에 민원을 4차례 정도 제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냥 석축 한 1.5m 높이 정도를 쌓은, 사실 신용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쌓았다가 이번에 그 한 20m 정도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마을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를 좀 각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사태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바뀐 게 있어서 이런 정보를 좀 알면 좀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12시간 전에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느 지점에서 산사태 우려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나 봐요. 이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사태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산악 지역의 기상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한 50곳 정도를 추가해서 413곳 정도로 지금 시설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산악별로 기상 정보를 빨리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사태 예보를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산사태가 일어나기 한 1시간 전쯤에 미리 예보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12시간 전에도 예보가 가능하고 좀 더 시스템이 안착되면 24시간, 그거보다 더 빨리도 예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좀 정착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산사태가 미리 발생할 것을 알 수 있는 징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산 경사면에 쓸려 내려오게 되니까 곧바로 서 있던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징후다. 예,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아니면은 땅 울림이라든가 아니면 산 울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던 샘이 갑자기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서 빨리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뭐 시청자분들 잘 느끼셨을 텐데 비가 확 내렸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개고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 보이기도 해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아주 이상하거나 예전에 없던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장마 전선이 계속해서 정체된 상태로 남부지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네. 그게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서 팽팽해진 기압 간의 대치 현상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장마가 야행성인 경향이 짙어요.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낮에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데 저녁이 되면 바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온도가 따뜻해지고 이게 육지 쪽으로 건너면서 비구름이 형성되니까 정체된 일부 구역에 비까지 밤에 몰아치다 보니까 앞서 보신 그런 피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짧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호우특보가 내렸을 때는 차량을 감속 운행하셔야 하고요. 가장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게 우리가 지하차도 진입할 때는 물이 차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럴 때는 지하차도 진입을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네. 하천변이나 계곡 이런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로등이나 전신주 그리고 신호등 이런 곳을 만지거나 하시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강풍이 많이 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집 창문을 출입문이나 이런 데 단속을 좀 하시고 강풍이 많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집 안쪽, 욕실이나 이런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호우 지역 또는 예상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대처 요령 잘 숙지하시고 상황이 발생하시면 잘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김용준 기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비구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집중호우는 어느 지역에서 우려되는지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캐스터, 자, 앞으로도 집중호우 계속됩니까? 네, 오늘과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50에서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앞으로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지금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남해안 지역엔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과 내일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내일 낮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속되는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